피터 아츠, 마이크 베르나르도, 제롬 르 벤너 등 당대의 스타 파이터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불꽃 하이킥으로 명성을 날리던 미르코 크로캅. 그런 그가 무명의 선수에게 충격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 파란의 주인공은 K1의 원조 근육 몬스터 마이클 맥도날드입니다. 마치 케빈 랜들맨 같은 탄력적인 신체와 멜빈 마노프 같은 폭발력을 지닌 그는 오로지 KO만을 노리는 저돌성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오늘은 K1을 대표하는 명경기 제조기 마이클 맥도날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 체드 제품이 어느덧 70%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표현하고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 체드 제품 특가 세일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맨투맨을 포함해서 후드티도 새롭게 제작 중이거든요. 앞으로도 또 이 새로 나오는 제품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965년 영국 버밍엄 출생이자 자메이카 혈통인 마이클 맥도날드. 그는 2살 때부터 8년간 자메이카에서 자랐으며 이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육상과 축구, 레슬링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한 그는 17살 무렵 친구의 소개로 무에타이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뒤 토론토에서 회사원이 되었지만 킥복싱 선수가 되고 싶어 다시 에드먼턴으로 돌아왔고, 캐나다 챔피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프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타고난 신체 능력을 지닌 자메이카인답게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1986년 데뷔전을 30초 KO로 장식한 그는 10년 동안 북미와 유럽에서 활동하며 여러 개의 타이틀을 획득. 이후 보다 큰 무대에서 뛰겠다는 생각으로 당시 전세계 킥복싱의 중심이었던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K1 최고의 스타 파이터인 앤디 훅. 그는 앤디 훅이 이끄는 팀 앤디에 들어가 가라데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범상치 않은 재능을 알아본 앤디는 팀에 비밀병기가 있다며 괴물 신인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3년가량 수련을 쌓은 뒤 1998년 K1에 등장한 맥도날드. 그는 데뷔전을 34초 KO로 끝내지만 두 번째 경기만에 무려 디펜딩 챔피언인 피터 아츠를 상대하고 생각보다 현격한 기량차가 드러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원거리 공격과 클린치 운영의 파해법을 내놓지 못하는데요. 키 180cm에 근육으로 채운 94kg으로 결코 작지 않은 체격이지만 190cm가 훌쩍 넘어가는 내추럴 헤비급에게는 한계가 뚜렷했고, 전성기를 보낸 다음인 30대가 지나서야 돌아온 것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방적인 경기 끝에 KO로 패배한 맥도날드. 그는 앤디 훅의 홍보가 무색하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자꾸만 클린치에 잡히면서 답답한 흐름을 깨지 못합니다. 극진 가라데를 토대로 만들어진 K1의 특성상 무지한급밖에 없다는 점이 치명타로 작용한 것인데요. 사실 무사시를 비롯한 모든 일본 선수들은 물론 루슬란 카라예프, 시릴 아비디, 카오클라이 등 수많은 선수들이 체급의 불리함을 안고 싸웠으니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룰이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분위기에서 2000년대를 맞이한 맥도날드. 그는 선수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관객을 35,000명이나 동원한 대회에서 최영희 총재의 마지막 제자 니콜라스 페타스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페타스는 가라데 유럽 챔피언을 차지하며 당당하게 K1에 등장했으나 마찬가지로 부진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극진 출신이라는 상품성 때문에 K1이 놓칠 수 없는 카드였고, 그런 그를 띄워주기 위한 매치업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패배한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맥도날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체격 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타격쇼가 시작됩니다. 컨비네이션을 끊어버리는 대담함과 한 방으로 무너뜨리는 펀치력, 타이밍을 속이는 하이킥까지, 이에 브라질리언 킥으로 응수하지만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내려차기에 이어지는 슈퍼맨 펀치, 발동이 걸리자 시원하게 쏟아내고 슬러거와 무에타이, 가라데가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로 갈 길 바쁜 페타스를 부셔버립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몰아붙인 끝에 판정승에 성공한 맥도날드.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내듯 화려한 기술들을 선보였고, 덕분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면서 블랙 스나이퍼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しかしこの動きです。すごい筋肉してますよね。本当ブロンズ像みたいですもんね。そうですよね。昔のヘラクレスみたいな。
コッシュの中でねそんなイメージをしてるんでしょうけどね。 이 승리를 기점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그는 거구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신만의 운영법을 확고히 굳히는데요. 원거리에서 파워풀한 킥을 통해 압박감을 심어준 다음 탄력적인 펀치러쉬로 기회를 포착하고 카운터와 브롤링으로 클린치를 봉쇄하면서 드디어 몸에 맞는 스타일을 구축합니다. 비록 베테랑 모리스 그린에게 한 끗 차이로 패배했으나 원데이 토너먼트 준우승을 차지한 맥도날드. 이어지는 상대는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미르코 크로캅. 열세로 보이는 상황에서 스텔스 숏블로가 장렬, 단 한 번의 정타로 대위기에 몰립니다. 기회를 포착하자 화끈하게 쏟아내는 맥도날드. 끝나기 직전의 크로캅. 비틀대며 일어나 보지만 정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열을 낚은 맥도날드, 결코 우연이 아닌 전략의 승리였는데요.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 넥클린치를 유도한 다음 시야 밖에서 짧은 주먹으로 공격했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크라우치 자세에서 펀치 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초반의 부진을 뒤로하고 어느새 복병으로 자리 잡은 맥도날드. 당시 그의 나이는 만 36살로 피터 아츠나 제롬 르 벤너 같은 선수보다는 최소 5살 이상 많았으며 젊은 신예들과는 10상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기량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타고난 근수저답게 신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단숨에 거리를 좁히는 탄력이나 펀치 공방에서의 폭발력, 예비 동작 없이 크게 던지는 발차기 등 움직임만 보면 노장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글라우베 페이토자를 판정으로 잡아낸 뒤 2002 K1 USA 챔피언십과 북미 그랑프리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 앤디 훅의 시그니처인 훅 토네이도와 무에타이 스타일의 컨비네이션, 거인에게 주눅들지 않는 배짱으로 당당히 7연승을 질주하죠. 이어지는 상대는 프라이드에서 이제 막 K1으로 넘어온 역사상 최강의 킥복서 세미 슐트. 미들킥이 머리에 닿는 황당한 상황에서 격투기계에 잡이 없는 고공폭격이 시작되고 주먹을 맞히기 위해 점프를 해야 하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급한 대로 니킥부터 막아보지만 반격의 여지가 없는 맥도날드. 캥거루처럼 뛰어봐도 전봇대 같은 팔다리에 막혀버리고 몸무게 차이 때문에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 암울한 순간에도 끝까지 항전하는 맥도날드. 잠깐이나마 충격을 입힐 정도로 투혼을 쏟아내고 최선을 다해 맞서보지만 판정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훗날 레미 본야스키, 바다 하리, 레이세포 등 거의 모든 S급 선수들이 무참하게 박살난 걸 감안하면 상당한 분전을 펼친 맥도날드. 이 경기로 그는 승자인 세미 슐트보다 더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시원한 경기력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 대회 우승이 필요한 상황. 그는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라스베가스 토너먼트로 향합니다. 첫 번째 상대는 25승 4패의 제퍼슨 실바. 마이크 타이슨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고 특유의 폭발력이 터집니다. 마치 타이슨의 전성기 시절처럼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탄력적인 맥도날드. 한 방으로 전의를 꺾어버리며 무난하게 첫 경기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4강전. 상대는 203cm의 조지 랜돌프. 그는 과거 타이슨이 거인을 잡았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압도적인 화력과 스피드로 쉴 틈 없이 연타를 쏟아냅니다. 주먹 한번 뻗지 못한 채로 처참하게 다운되는 랜돌프. 어떻게든 일어나 보지만 폭탄 같은 레프트가 장렬. 거구의 사내가 꼼짝없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이렇게 내리 2경기를 KO로 승리하며 체력을 보존한 맥도날드. 결승전 상대는 다시 K1 데뷔 3년차인 레미 본야스키. 맥도날드보다 11살이 어린 특급 신예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었죠. 특히 운영 스타일에 약점을 보였던 만큼 상성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 본야스키 특유의 디펜스 운영이 시작되고 나름 빈틈을 찾아보지만 뚫리지 않습니다. 사기적인 리치로 앞면과 복부를 동시에 막아내는 본야스키. 이에 가짜 공격을 섞어주지만 약간의 공간도 나오지 않고 채찍 같은 로우킥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체력 저하까지 더해지면서 샌드백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요. 답답함에 큰 공격을 노려보지만 철통 수비에 막혀버리고 갈수록 기량차가 드러나면서 판정 패배하고 맙니다. 그 뒤 월드 그랑프리 리저버 출전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번에도 체격의 한계에 부딪힌 맥도날드. 어느덧 40을 목전에 든 그는 마지막 불꽃을 위해 토너먼트에 출전하고 여전히 위력적인 파괴력으로 KO를 따냅니다. 이처럼 그는 최상위권을 제외한 웬만한 상대들은 일방적으로 압살해버리는데요. 주로 로우킥과 클린치 운영이 대세였던 당시 폭발력 위주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멜빈 마노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맥도날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내며 우승을 차지한 맥도날드. 그는 월드 그랑프리 출전권을 걸고 피터 아치와 싸우게 되었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기량을 보여주지만 이번에도 벽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격투기 무대에 나타난 신인 료토 마치다와 MMA 경기를 치르는데요. 당시 MMA에 도전한 대부분의 킥복서들이 그랬듯 그라운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관문에서 번번이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한 맥도날드. 근육량이 줄어듦에 따라 움직임에 망설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스스로 시합을 포기하는 등 강철 같던 투지마저 자연스럽게 꺾이게 됩니다.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린 그는 거짓말처럼 5연패에 빠지게 되었고 K1의 인기도 수그러들면서 팬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데요. 2008년 9월 마침내 은퇴전에 나선 맥도날드는 사이드킥 바디샷이라는 독특한 KO를 끝으로 23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으며 이후 간간히 엑스트라로 활동했지만 현재 정확한 근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앤디 훅이 키워낸 비밀 병기 마이클 맥도날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제한급밖에 없었던 K1의 특성상 맥도날드 역시 실력에 비해 빛을 발하지 못한 수많은 케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다거나 적정 체급이 있었더라면 솔직히 한 번쯤은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